자, 우리가 이제 등고선 가공까지 했죠. 등고선 가공까지 했고, 이제는 완만한 구강을 하기 위해서 평행 가공과 평행 가공을 한번 넣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평행 가공 메뉴에는 따로 없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밀링 가공 경로 곡면 정사계 평행이 아니라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고선 잔삭이라는 건 뭐냐면은, 등고선 잔삭이라는 거는 급경사 구간을 이거 어차피 이제 황삭할 때 다시 한번 황삭 사이클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게 거꾸로예요. 등고선 가공을 하고 남은 완만한 구강을 처리할 때는 등고선 잔삭. 그래서 평행 가공을 하고 급경사를 처리할 때는 평행 잔삭이에요. 네. 그래서 등고선 잔삭을 선택을 하고 공구 중심 영역 체크를 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볼앤드밀 선택을 하고요. 자, 똑같아요. 평행가하고 메뉴가 똑같습니다. 틀린 건 곡면 파라메터 창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다 똑같고 0인데 중삭이니까 한 0.1 남겨놓을까요? 0.1 중삭 하고 등고선 파라메터에 가서 공차는 뭐 1000분의 5 그냥 가고요. 굳이 뭐 데이터 가공 간격은 1mm씩 우선 밀어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가공 각도는 뭐 지금 45도로 대각으로 밀라고 돼 있는데 그냥 0도로 놓을 거고요. 0도 방향으로. 자, 여기서 0도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고선 이렇게 등고선 우리가 35도까지 밀을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했어. 정삭은 아직 체크를 안 했으니까. 그럼 완만한 구간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완만한 구간의 퍼센테이지를 35도에서 끌어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팅을 해놨죠. 왜냐하면 37도를 놓은 이유는 약간 중복이 되라고 해놓은 거예요. 약간 중복이 되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고속 가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중복이 되는 스무딩이라고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안 하면 어차피 조금 중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35도가 아니라도 36도는 넣어주세요. 35도에서 끊을 거예요. 36도.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에 원래는 35도에다가 끝단을 여기다 확장하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여기다 키워주세요. 한번 이따 고쳐보고요. 하고 절삭 확장, 틈새 이송, 절삭 순서 최적화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로 여기도 한 15mm 정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15. 하긴 여기는 스텝으로 해도 되고 루프를 따라 곡면을 따라가 아니라 루프가 있네. 루프로 하죠. 루프로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야 좀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급경산, 여기는 급경사고, 여기도 급경사고, 여기는 여기 완만한 거, 이렇게 완만한 구간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원래 이것도 자주 쓰는 것만 몇 가지 하고 고속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 자, 여기서 등고선 밀었죠? 이렇게 밀겠죠? 그 다음에 등고선으로 밀고 나면 완만한 구간이 간격이 좀 크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급경사 튀어나온 걸 좀 없앴죠. 이렇게 없애고 다시 한번 정삭을 한번 넣어보자면, 이 정삭되는 색깔을 좀 달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한번 눌러놓을게요. 넣고, 자, 정삭 때는 얘하고 두 가지를 복사를 해요. 등고선 정삭 8파이가 두 가지가 들어간 거를 복사를 합니다. 이게 좀 등고선 잔삭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우선 나중에 얘기하고,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서 여기 이제 쉘로우 영역은 자 빵으로 절삭을 할 거예요. 0.3 정도 옵셋을 했죠. 아까 그것도 0.3 옵셋을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 옵셋 했나요?
하고 파라메타에서 1000분의 5 Z축곡 절삭간격 내가 지금 8파이면 0.4나 0.3 정도 0.4 정도 줄 거예요. 0.4나 0.4 정도. 그리고 여기를 4 정도만 내릴게요. 4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추가 조건이라는 툴 패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추가 조건이라는 패스를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여기 보면 쉘로우 영역이요. 자, 별로 티가 안 나죠? 별로 티가 안 나네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원래 영역 이제 두 가지.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을 안 하고 툴패스를 하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완만한 구간이니까. 완만한 구간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조건으로 쉘로우 영역을 절삭을 안 함으로 하면 이 내가 35도를 제한 각도를 줬잖아요.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 윗구간을. 완만한 구간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등구선 잔삭이라는 기능을 쓸 거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고, 내가 여기에다가 쉘로우 영역을 경로를 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 패스가 더 생성이 돼요. 근데 많은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건 워터라인 밖에 없고요. 워터라인에서는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1000분의 공차 제한을 0.005를 주면 그 사이에 얘는 뭔 말이냐면 절삭조 최소 간격과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툴패스에서 들어갑니다. 우선 안 하면 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빼고 내가 다시 툴패스를 낼 거니까. 추가 경로는 최소 절삭 간격은 내가 자 거리가 멀어. 완만한데 거리가 멀어. 근데 Z축 최소 절삭 간격이 내가 이렇게 대파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0.2가 넘어가면 무조건 패스를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추가를 하라. 그래서 내가 피치를 0.4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값을 넣어야 돼요. 그죠? 최소 절삭 아니면 동일하거나 0.4라고. 제한 절삭 각도는 제한 절삭 각도는 각도는 간격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안에 범위가 포함이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툴패스를 추가하지 말라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의미 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완만해. 근데 툴패스가 내가 0.005를 넣었어. 0.005인가를 0.005를 넣었어. 그럼 1000분의 5씩. 그러면 1000분의 5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막은 거야. 나는 0.01만 나와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 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등고선에 있는 쉘로우 추가 영역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워터라인에 있는 거는 거의 다 그냥 등고선으로만 형상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워터라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보통 안함으로 체크를 우선 해볼게요. 안함 제한 절삭 각도 35도까지만 툴패스를 나와라.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툴패스를 보게 되면 우측면으로 보면 이제 아예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추가를 하면 당연히 추가가 더 생기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정상이 들어가겠죠. 이게 등고선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문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고선 정삭일 때는 꼭 빼주셔야 돼. 안 그러면 등고선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갔으면 이게 등고선 잔삭으로 문질렀다 그래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등고선 치고 여기에서 등고선 잔삭에서 무조건 이렇게 놓고, 피치를 아까 0.4를 줬으면 0.반 정도, 0.25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0.25나 0.32나 뭐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빼먹었네. 됐고, 가공 여유를 0으로 바꿔주시고 외측도 조금 0으로 바꿔주고 외측으로 놓고 0.3 두 피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0.25니까 0.5 정도는 확장을 해야겠네요. 0.5 정도 끝단까지 좀 나오기 위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하고 모의 가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황상을 했고요. 네, 아까 등고선 여기 밀었고요. 뷰에서 색상을 작업 기준으로 바꿀게요. 하고 플레이 누르면 등고선이 들어가겠죠? 등고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등고선 잔삭이 아까 했던 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중삭으로 밀겠죠?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완만하게 어느 정도 됐죠? 각이 볼록볼록 튀어나왔지만 이제 정삭이 들어가겠죠? 정삭으로 넣고 등고선으로 한번 밀어주고요. 제로로 극경사 완만한 구간 빼고 정삭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고선 잔삭으로 마무리가 되죠. 완만한 구간만. 그죠? 조금 더 겹치겠죠? 조금 더 겹치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거의 완성을 해요. 거의 제품들은. 근데 금형 쪽에서는 볼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각진 구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너알들을 보통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코너알을 보통 한 21회 1할 뭐 17회 1할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지 않은 영상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각이 다 많이 져 있어서 안을 쓰고 뭐 볼도 섞어 쓰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완성이 되죠. 자,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보고 곡면항삭 들어가고 등고선에서 아까 못 봤던 링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장 한번 하시고 놓고, 그러니까 바운더리만 잘 치고 이게 순서 이게 딱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2D처럼 깊이를 넣고 체인을 잘 잡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운더리라는 것만 잘 치면, 말은 그래요.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고속가공은 더 안정적이라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게 아니었죠. 예제 3 예제를 보죠. 정도 레벨에 대한 내용은 저기에 가면은 더 제가 설명을 해놓은 정도 레벨하고 원어 고르기하고는 그 유튜브에 안에 보면은 정도 레벨 고르기 찾아보시면 그것만 따로 누가 올려달라고 해서 몇 개 올려놓은 게 2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요건 했고,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 이것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따 충돌 체크하는 고속 가공 메뉴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할까요? 몇 미리 구간이고, 이걸로 이제 쉘로우를 잡아도 되는데 우선 가보죠. 자,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바운딩 박스. 제일 처음 하는 게 2번에다가 와이어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원점으로 이동. 네, 이것까지 자동 중사까지 나갈 거예요. 원점으로 이동. 색상 복귀. 자, 할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근데 이거 체인 잡기 불편하죠. 그냥 하나로 빼놓을까요? 하나로 빼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3번에 놓고 원점 여기로 옮겼네. 3번에 놓고 이거를 바운딩 박스, 이 사각형으로 나오려면 2D로 놓고 바운딩 박스, 내가 이 테두리까지 나오려면 그냥 실루엣 바운더리, 그죠? 예? 근데 사각형으로 나오려면 2D로 놓고 소재가 이제 사각형이다 그러면 2D로 놓고 여기서 그냥 바운딩 박스 선택하면 평면상에 2D로 올라올 거야. 그죠? 이렇게 확인. 요거를 소재로 쓰는 거죠. 소재로 내가 요거를 쓸 것 같으면 뭐 밑에 거를 쓰고 해보죠. 내가 이거는 중삭을 하나 넣을 거예요. 중삭을 등고선 이따 링크도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중삭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커터가 못 들어가게 해야겠죠. 커터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 한 40파이 커터라고. 이게 뭐야, 30이면 33 몇 파이로 해야 돼? 40파이로 해야 되나? 중삭을 한번 넣으려면 40파이는 넣으면 안 들어가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대신 40파이로 넣으면 여기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랑도 들어가겠네. 40파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 아니가 요거 누르면 돼요. 포켓. 오늘은 배울 거는 옛날 투패스입니다. 들어갑니다. 엔터. 공구 중심 영역을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소재죠. 새 공구 생성. 일부러 커터가 못 들어가게 볼로이즈 앤드밀, 블로이즈 앤드밀에 40에 3알 넣어볼게요. 3알. 첫 패스가, 네, 이거는 뭐 플런트를, 그리고 이제 커터를, 고이성 커터를 쓸 때는 절삭률을 쓰지 않습니다. 서스는 써야 되는데 알루미늄, 스틸은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칩이 날아가지가 않고 바닥에 절삭류에 묻혀서 안에 포켓이 가라앉아 있어서 코너를 때릴 때마다 팁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얇게, 우리가 고이성 커터를 쓸 때는 0.5나 1mm, 0.3 이렇게, BT40은 뭐 그 상황에 따라 커터에 따라 종류에 틀리긴 한데 칩 두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어가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날려가요. 포켓 안에서 빠져나오니까 에어만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 드라이브 공면 0.5 황상률을 주시고, 자, 황삭 파라메타 다 똑같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치 파일 안에 OPS 파일 있기 덮어 씌우면 저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다 똑같이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외측에서 진입을 절삭을 할 거고, 진입이 당연히 헬릭스로 세팅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건 밖에서 다 들어오겠죠. 내가 한 1mm씩이나 한번 넣어볼까요? 0.5만 가죠. 0.5. 어차피 그렇게 고이성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자, 포켓에서 항상 여기는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거 한다고 했죠. 무조건 해야 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요거 고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지름 40 곱하기 100분의 5는 ER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고이송에 여기 알값만큼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확인. 그래야 과절삭이 안 날 겁니다. 과절삭이 안 나고 정삭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0.5 변했고 1mm 변했으면 같고요. 자, 여기서 갑니다. 파라미터 확인 한번. Z를 깊이 제한을 안 막았네요. 깊이 제한을 다 안 내려가고요. 절삭 파라미터 가공 깊이 Z 찍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딱 눌러주고요. 첫 번째 패스에 지금 0으로 하면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저만 눌러볼 테니까 볼게요.
자, 내가 0으로 돼 있으면 0.5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보면 첫 번째 패스가 제로가 시작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고속 황삭을 칠 때는 깊이 제한에서 첫 스타트는 마이너스 0.5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0.5가 아니라 첫 번째 절삭 깊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근데 툴패스가 우리가 이제 2D 할 때는 검증 표시 막 S 눌러서 깜장 지나간 거 보잖아요. 위에는 3D 때는 그냥 이렇게 라인만 봐요. 라인만 보고 어디 떴나 뭐 이렇게만 보게 돼요. 자, 모의가 한번 볼게요. 아, 재료를 선택 안 했네. 다시 재료를 안 잡았어요. 재료는 그냥 얘도 삼각형으로 그냥 잡게, 이걸로 잡을까요? 삼각형으로 잡게. 여기에서 공작물 설정, 이제 얘가 만날 많이 바뀌어가지고 24에서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여기서 바운딩 박스 다 잡고 3D 한번 눌러주세요. 3D 그냥 이 상태로만 할게요. 이 상태로만 확인 하고 모의 가공을 눌러드릴게요. 여기도 못 가네. 여기도 못 지나가네요.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황삭을 치고 나면 조금 피치를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시뮬레이션 보기도, 이것도 소재를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귀찮아서, 이게 이제 23까지는 소재 빼는 게 조금 편했는데 24에서 잡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황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미절삭 있고 이렇게 황삭이 됩니다. 자, 나머지를 걷어내야겠죠. 걷어내는 건 당연히 그냥 등고선으로 이렇게 0. 얼마 남기고 다 밀면은 어차피 외곽만 빙글빙글 돌면 다 없어지긴 할 거예요. 커터가 40파이짜리니까. 그거 말고, 자,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지금은 짧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짧은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길어지면, 제품이 길어지면 200-300mm가 있으면 잔삭을 지나갈 때도 그렇고 중삭을 기를 때도 바닥 여유가 외곽 빼고는 다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적인 여유는 0.5가 됐지만 바닥은 어차피 정상할 때 0.1 남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등고선을 치거나 하면 이렇게 생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짧을 때는 별 문제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커터가 이렇게 빠져 있어, 커터로 17에 21의 1화를 내가 한 200mm 뺐어. 근데 내가 여기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등고선을 돌렸어. 근데 여기 0.2 남았어. 0.12 남았어.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바다다닥 떨어서 여기 과졌어. 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하기 전에 바깥을 다 없애야 돼요. 공구 반경보다 이거보다 외곽을 다 쳐내서 등고선을 치면, 왜 윤곽을 돌리면 밀리진다는데, 바깥쪽, 이게, 여기가 이게 코미파인데 0.12 때문에 200mm가 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다 파먹어져 있는 제품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작업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짧을 때는, 여러분들 2D 할 때도 짧은 엔드밀로는 상관없잖아요. 엔드밀 길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문제가 코너가 다 떨어 나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마스터캠이 후졌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예? 그러니까 누구는 파워밀로 했는데 잘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개념을 걔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방법은 다 똑같다.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그래서 우리도 황삭을 치고 난 후에 바닥은 우선 0.1만 남길 거예요. 이미 뭐 황삭 0.1 남아서 굳이 지금 왜냐면 여기 처음 스타트 할 때 처음 스타트 할 때 어차피 이건 다 평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깊이 제한에 보면 평면 구간 자동 선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어차피 바닥은 0.5가 똑같이 남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0.5가 좀 더 남았겠죠.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면. 어차피 나는 바닥을 0.1로 맞추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에어컷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나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파라메타에 넘어가요. 자 여기에 황삭 파라메타 창에 보면 평면 영역이라는 체크하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걸 체크를 살려주세요. 요거는 평면 구간만 절삭을 하는 툴패스예요. 평면인 구간만 바닥만 잡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0.1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0.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옵션의 창에 들어가서 평면 여유라는 플러스를 누르면 자 측면 여유랑이라는 게 표현이 돼요. 확장을 옆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옆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내가 플러스 1mm 떨어 어차피 1mm 떨어져도 1mm나 5mm나 여유있게 떨어져도 내가 닿는 거보다 어차피 등부선으로 나중에 한번 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에? 어차피 중삭으로 0.1을 남기고 한번 문지르면 다 없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아까처럼 생으로 먹는 구간만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으로 구간 확인 한번 눌러주고 확인. 네 그럼 바닥만 나올 거예요. 근데 위에도 나오죠. 애석하게도 옛날 버전에선 바운더리를 2개 들어가거나 Z를 막아주는 기능이 없어요. 예전에 포켓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지금 가공 경로의 수평여역이라고 하는 고속에 있는 거는 깊이 제한도 되고 바운더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 나온 패스에서는 바운더리가 2개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델을 깊이 제한이 꺼지잖아요. 깊이 제한이 꺼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고 한번 가보도록. 마음에 안 들면 그냥 2D의 영역밀로 잡으면 되죠. 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바운더리가 먹겠지 뭐. 자 이렇게 하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만 조금 천천히 누르면 여기 어차피 남은 게 없는 거고 바닥만 0.1이 남게 되는 거죠. 측면은 1mm 여유를 줬으니까 그거보다 혹시나 안쪽까지 먹는 거보다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 그냥 등구선으로 없애면 여기는 날라가겠죠. 근데 굳이 아니라 어차피 잔상을 집어넣을 거니까 자, 한번 잔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가공 경로 창에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있네요. 옛날 패스니까. 마우스 오른쪽 밀링 가공 경로에 공면
하기 전에 또 애매하니까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43분이니까